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파일을 유튜브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출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유튜브에 게시하는 출력한 파일을 게시하는 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떻게 그 출력 설정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출력과 관련돼서는 미디어 인코더라고 하는 어도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인코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점에서 유용하고 어떻게 함께 활용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파일이죠. 새는 너를 눈뜨게 하고 라고 하는 파일인데 이 파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이미지 파일 12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은 이와 같은 거를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면 전환 효과에서는 우리가 크로스 디졸브라고 하는 것을 사진마다 저 화면 전환 효과를 줬고요. 그리고 인트로는 타입 툴, 그러니까는 문자 도구를 사용해서 인트로와 엔딩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패널에 대해서는 펜 툴로 이렇게 오디오 설정을 해서 마무리를 한 영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트로와 엔딩에서 사용한 이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0프레임과 3초 0프레임, 6초 0프레임에 각각 스케일과 여기서 어패서티 속성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주로 배울 내용은 출력에 관한 내용이라서 출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원리들도 설명을 하면서 특히 익스포트 세팅스 대화 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유튜브를 위한 최적화된 거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페이스북을 위해서 최적화된 거를 만드는 거, 요런 두 가지 방법을 배워보면서 나머지는 일단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위한 최적화된 영상을 만드는 거라서 그러한 과정이 있지만 이 과정은 사실 다 비슷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는 어떠한 설정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살펴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웹페이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 다음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건 이제 유튜브 고객센터 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에 최적화된 영상을 올리기 위한 여러가지 이제 설정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mp4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오디오 코덱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동영상 코덱은 어떻게 하는지, H264로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프레임 속도는 어떻게 하는지, 비트 전송률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러한 것들도 있고요. 해상도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영상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실 거면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요 하나하나 구절구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여러분들 영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사실 모두 다 좀 이해하고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영상 최적화를 위한 여러가지 기준을 설명한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직업적으로 페이스북에 영상을 만드는 것을 하신다면 여기서 굉장히 이런 꼼꼼하게 이 모든 문서들을 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초보자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러한 기준이 계속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왜 바뀔까요? 사실 그 지금 미디어 기술 환경은 사실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 플랫폼도 그렇고 페이스북 플랫폼도 자체적으로 계속 개선된 어떤 플랫폼으로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게 또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따라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라서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금 어도비에서 한 것들이 뭐냐 하면 이것을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 출력 설정을 맞춰주는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익스포트 세팅스라고 하는 그 창에서 대화 상자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편집을 모두 마쳤다면 더 이상 건드릴 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것은 영상 출력이겠죠. 그래서 영상 출력을 할 때 가장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익스포트 세팅스 대화 상자인데 이것은 익스포트 미디어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익스포트 세팅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파일에서 예를 들어서 파일에서 익스포트 미디어를 클릭하거나 컨트롤 M을 누르시면은 나타나는 그런 대화 상자죠. 여기서 이 대화 상자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셔야 되는데 오늘은 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최적화된 그 형태로 출력하는 것을 배우는 거라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아웃풋 영역이 있죠. 여기서 뭐를 설정하냐면 여기도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인디케이터가 있고 이렇게 하시면은 요 영상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근데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처음부터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여기서 설정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형 단추, 자, 보이죠? 요거는 범위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만약 범위를 이렇게 설정했다면 요 영역만이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통째로 다 출력할 거라서 자, 이렇게 했더니 요게 요쪽은 이제 지금 인디케이터가 있는 위치에 대한 일종의 타임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재생이 가능한 범위의 재생 시간이 되겠죠. 28.2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출력하겠다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이게 59초 23 프레임짜리 영상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일단 소스가 있고요. 소스가 있고 이 소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기서 이제 요 시퀀스를 보여주면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르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작업은 가능하면 프리미엄에서 하시고 여기서는 이런 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시고요. 최종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요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익스포트 세팅스의 이쪽에 관한 영역이에요. 자, 이쪽이 영역인데 여기에 관한 내용을 차분차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요 영역이 있고요. 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익스포트 세팅스 요쪽 자체가 원하는 출력 포맷을 설정해서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 정의 프리셋을 만들거나 이미 되어 있는 프리셋을 가져다 쓰는 이제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펙트는 여기서는 비디오나 이미지 시퀀스를 출력할 때 영상 전체에다가 이제 필요한 효과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고급 기능이니까 일단 초중급 때는 가능하면 다 프리미어에서 하시고 여기서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비디오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비디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많이 지정을 해요.
이제 그 가로 세로 사이즈가 맞는지, 그 다음에 몇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 포맷에서 설정한 것에 맞게끔 여기 비디오도 최적화되는 이제 사항들을 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정하는 것이 오디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 부분 요 두 가지 영역을 가장 많이 쓴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OK를 누르면은 이제 출력이 이제 진행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항목들을 보자면 여기가 포맷하고 이제 프리셋 부분인 것 같아요. 자, 포맷은 주로 클릭을 하면 프리미어에서 출력할 때 지정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식들이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AVI 이거나 또는 H264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MP4 파일 H264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셔서는 윈도우 미디어 요 포맷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형식을 지정할 때는 사실 윈도우 미디어 요 형식도 좋긴 한데, 이거는 종종 애플 컴퓨터나 애플의 컴퓨터, 아이폰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애플 노트북이나 컴퓨터 뭐 이런 쪽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MP4 파일인데, 여기 MP4 파일은 뭐 MP4도 있지만 주로 이거를 무난하게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AVI 파일들은 주로 압축되지 않은 형태라서 굉장히 커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용량을 크게 할까요? 그 이유는 이것을 단순히 나중에 편집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본 파일에 가깝게, 그러니까 손실률이 거의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한다라고 하는 점들. 그다음에 MP4 파일은 이제 주로 이런 IBM 계열이나 애플 계열의 컴퓨터에서 둘 다 굉장히 무난하게 사용된다는 점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출력하는 거를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 프리셋에서 그것이 프리셋에 준비되어 있어요.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이 프리셋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자, 유튜브에 1080의 FHD라고 요 맨 밑에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FHD로 최적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의 여러 가지 설정들을 최적화해 주고, 그 대신에 용량도 아주 적게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거는 뭘까요? 유튜브에 4K로 올릴 거에 최적화된 모양이에요. 유튜브는 주로 요 두 가지를 하면 되겠죠. 4K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별도의 컴퓨터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을 좀 보도록 하죠. 페이스북도 이것도 FHD인데, 페이스북의 FHD의 설정과 유튜브의 FHD 설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에 맞춰서 다른 건 다 자기가 변했어요. 자, 그거에 대한 정보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대충 아시겠죠? 요거에 대한 설정 값들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비디오 탭에서 이런 설정들도 자기가 알아서 해버린 게 있어요. 그죠? 그쵸? 이것들도 자기가 알아서 했어요. 다 알아서 했어요. 자, 알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알아서 체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페이스북으로 할 때는 페이스북의 FHD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또 뭔가 좀 변화가 있죠. 이제 비슷하긴 할 건데 여기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 페이스북은 FHD로 하더라도 FHD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페이스북은 여기서 지정한다, 페이스북의 4K는 여기서 지정한다, 유튜브의 FHD는 여기서 지정한다, 그 다음에 유튜브의 4K는 여기서 지정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여기서는 제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제가 실행을 해볼 거라서 이거 FHD 요걸로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상태대로 이제 됐고요. 자, 이 범위도 확인하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도 돼요. 얘가 알아서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지 않아도 되고, 뭐 건들지를 마세요. 건들지를 마시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할 때는 요거 하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페이스북에 FHD 요걸 지정하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서 OK만 누르시면 돼요. OK만 누르시면은 이제 출력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윈도우 미디어 인코더라는 게 열리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됐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애프터 이펙트든 또는 프리미어든 이제 최종 파일로 출력할 때, 그러니까 출력할 때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인코더의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어랑 애프터 이펙트, 그 다음에 어도비 오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주로 오디오 파일들만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루는 시간을 나중에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최종적으로 출력할 때 결국은 미디어 인코더로 넘어온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유튜브나 비메오, 페이스북, 트위터 여기에 알맞게끔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비메오, 트위터가 계속 설정이 바뀌겠죠. 기술 환경이 변하니까. 근데 그거를 항상 최적화된 형태로 해준다 이러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미디어 인코더를 보시면은 기본 인터페이스는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우리가 주로 당장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요쪽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익스포트 세팅스 대화 상자에서 했던 거죠. 요걸 클릭하시면은 다시 익스포트 세팅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뭘 다른 지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걸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또 이제 이것도 나오면서 여기서 포맷을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들, 요 점을 좀 주의 있게 좀 들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셨죠? 여기서 유튜브 또는 비메오, 페이스북, 트위터 이 설정은 여기서 한다. 여기서는 이거의 그 영상의 출력 형식을 지정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요거예요. 자, 요걸 보시면은, 자, 클릭해 볼게요. 그럼 대화 상자가 떠져요. 출력할 파일을 어디에다가 할 건지 그거를 이제 지정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애초에 프리미어에서 여기서 여기 시퀀스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퀀스 이름에 기반해서 이게 그 기반해서 요게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바꾸시면 되죠. 자, 뭐라고 바꿀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새는 너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언더바하고 최종 출력 영상 이렇게 그냥 이름을 만들어 주고요. 최종 출력 영상이라고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어떤 폴더에다가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건지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만 정확하게 하시고 폴더를 지정하시고 여기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타트 큐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출력이 이루어져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서 영상이 진행이 되는 게 보이죠? 이거는 사실 1분이 안 되는 거라서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보이시죠? 거의 다 끝났네요. 그래서 거의 끝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끝났죠? 그러면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탐색기가 이렇게 열렸죠? 탐색기가 열렸어요. 출력한 그 장소에 이제 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영상이 이렇게 출력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저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기본 재생 장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죠. 신기하죠? 처음 초보자 시절 때는 이게 영상이 출력되는 것만 보고도 막 엄청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감격스러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고 뭔가 이뤄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 저는 이런 영상을 자주 만드는 편이에요. 자, 영상을 우리는 재미로 해야지, 처음 배울 때 특히 지금 초보자이신 분들은 영상을 재미로 해야지 무슨 의무로 하시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프리미어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 느끼셨죠? 자, 어떤 게 문제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끝난 지점이 끝났는데, 여기서 보세요. 실제로 이 영상은 어디 지점에서 끝난 거냐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48초짜리 영상이거든요. 근데 요 뒷부분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한 10여 초짜리가 검은 화면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이 난데없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 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다시 수정할까? 방법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의 방법은 이제 여기서 엑스포트 세팅스에서 여기서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이걸 검토할 때 이걸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막판에 어디서 끝나는지, 이게 지금 59분으로 자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9분으로 설정된 거는 여기 이제 에러인 것 같아요. 에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에 했던 작업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48분 정도, 49분 49초 요 영역, 길어도 한 요 정도, 저는 한 요 정도는 아직 있고요. 50초 정도, 여기서 50 빵빵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여기까지만 출력해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50초 정도만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 OK를 누르시면은 이제 다시 이거 출력할 때 이와 같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와서 여기서 다시 출력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탐색키가 열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앞서서 그냥 출력했던 부분들은 여기 지금 1분이 되어 있고,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은 50초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이걸 클릭해 봐도 제대로 출력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20초에 정확하게 끝났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익스포트 세팅스에서 미리 보기에서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프리미어에서 아예 출력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디케이터를 일단 0으로 가져가셔서, 자, 홈키를 누르시면 0으로 가죠. 여기서 이 모니터
프로그램 패널,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여기서 인점을 클릭해 주세요. 마크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력할 범위, 마지막 범위를 가져가셔서 여기서 여기 지금 50 정도가 되겠죠. 5 빵빵빵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마크 아웃을 지정하셔서 이렇게 출력하셔도 돼요. 자, 보통은 여기가 비어 있으면 이 부분을 출력하지 않아요. 프리미어는. 근데 가끔 이렇게 출력하는 에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영상 편집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기능적으로 100%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그때마다 이런 좀 해결책들을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를 명백하게 지정할 때는 아까 익스포트 세팅스에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프리미어에서 타임라인에서 여기서 인점 아웃점 출력할 범위를 아싸리 지정해주면 우리가 깔끔하게 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 이제 그러면 프리미어에다가 올리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일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력할 때 파일에서 익스포트에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보통 익스포트 세팅스가 이렇게 뜨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익스포트 세팅스가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거에 되게 당황하신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익스포트 세팅스 대화 상자가 안 뜰까? 자, 슬퍼하지 마시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유, 컴퓨터가 너무 뜨거운데 냉각이 안 됐을 경우예요. 보통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는 그런 일을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금세 이 컴퓨터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요 일이 변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노트북 전문 쿨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밑에 받치고 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아셨죠? 그래서 노트북 쿨러를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 편집하실 분들은 그런 걸 좀 쓰셔야 된다는 거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상 편집은 굉장히 이 컴퓨터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컴퓨터를 사거나 노트북 사실 때 영상 편집하실 분들은 항상 살 때 영상을 전문적으로 편집할 거라서 그거에 맞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사시면 안 돼요. 일반 노트북은 사무용 노트북이지 우리가 영상 편집용 노트북이 아니라는 거죠. 영상 편집용 노트북을 자세히 검색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최고로 비싸요. 그런 노트북이 최고로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컴퓨터가 아니면 이게 또 안 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슬픈 진실이죠. 그런 게 있고요. 또한 그래픽카드 문제죠. 그래서 그런 영상 편집용 컴퓨터는 CPU도 굉장히 높고 사양이 높고 그래픽카드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그래픽카드가 높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래서 영상을 전문적으로 편집하시는 분들은 외장 그래픽카드를 하나 더 장착을 해요. 그래서 이게 힘이 딸리면 그 외장 그래픽카드를 막 갖다가 쓰는 거죠. 자동으로 알아서. 그래서 외장 그래픽카드는 그런 용도로 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장 그래픽카드가 얼마나 비싸냐면 보통 60만원에서 몇백만원 막 이렇게 막 심지어는 막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슬픈 이야기죠. 자,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걸 다 갖출 수는 없고, 슬프지만 어쨌든 그걸 써야 되겠다 싶으시면 어떻게 쓰냐면 이게 안 열린다. 익스포트 세팅스가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거를 윈도우 미디어 인코더에서 직접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윈도우 미디어 인코더는 저는 어디 있냐면 열려있는 건 닫을게요. 자, 여기서 윈도우 시작 메뉴에 가시면 보통 여기 설치가 돼 있다면 윈도우 미디어 인코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클릭하세요. 그래서 직접 여기서 익스포트 세팅스 대화 상자를 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게요. 짠 하고 열렸죠. 자, 윈도우 미디어 인코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영상을 출력하는 영상이나 오디오를 출력하는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도비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는 당연히 이게 같이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연적으로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일일이 다 이걸 지정해야 되는 거 아시죠?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꼭 설치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열리게 돼 있고, 자, 이게 근데 만약 이게 영문으로 안 돼 있다
한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더 영문으로 이걸 당황하지 마시고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피어런스 모양이 우리나라 모양이죠. 여기서 요 지정을 해주시고 잉글리시를 지정하시고 오케이 누르신 다음에 껐다 키면은 이렇게 영문으로 나타나져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그 다음에 어도비 오디오 이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주로 아셔야 될 거 요 두 가지인데, 여기서 하실 때 뭘 하시냐면 이제 여기서 어디에 출력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이 어디인지를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탐색기처럼 찾으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서 3번 프리미어 3번 예제에서 뭐가 있냐 하면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여기 새들은 너를 눈뜨게 하고 요거에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죠. 요거를 클릭하셔서 요걸 그대로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자, 드래그 하셔서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저는 어떤 걸 설명하냐면 익스포트 세팅스 대화 상자가 안 열리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직접 해도 된다는 거예요. 드래그 하셔서 갖다 놓으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죠. 여기서 지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H264로 지정을 하시고, 요것도 유튜브에 최적화된 유튜브 1080 FHD 요거를 지정하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OK를 누르시면 여기로 돌아오고, 여기에서 또 다시 이제 클릭하셔서 여기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긴 과정을 함께 하셨네요. 그쵸? 긴 과정을 함께 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프리미어에서 이제 완성된, 그러니까 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한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익스포트 세팅스를 통해서 유튜브에 적합하게 또는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적합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리고 이런 것을 출력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출력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출력 형식도 지정하고, 폴더도 지정하고, 파일 이름도 지정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배웠고요.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 이런 출력 범위 지정 문제가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익스포트 세팅스 대화 상자가 열리지 않는 분들은 그것이 왜 열리지 않는지에 대한 슬픈 진실을 또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를 사용해서 직접 출력하게 되면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갖고 우리가 유튜브에 올릴 때 어떤 방식으로 올리는지 그런 설명까지 해서 하나의 사이클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재밌으셨죠?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 전체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오늘 길게 수업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